법정의 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다음에 사면을 했으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2022년 우리가 지금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든 비극 속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 그리고 두 번이나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분이 지금 보수가 가장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봉합을 할지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의 기본이 되는 가장 전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또 전문가와 함께 이 당의 분위기 직접 들어보고 쟁점들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문 대통령 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이 바뀐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지 먼저 최병묵 위원님께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아니 청와대에서는 뭐 건강 상태를 보고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 상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번 그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진영 우군들 좀 챙기는 측면이 있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든가 아니면 이석기 씨 같은 경우 민노총에서 줄곧 그동안에 사면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역풍이 우려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마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지금 뭐 국민 여론만 봤을 때는 사실은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높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신 거고 그 위험 부담도 다 혼자 지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진짜 안 좋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다 전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에게 이런 사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적인 숙제이자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고 본인이 다 짊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당이라든지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결정을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선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강 후보들은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문제도 고려가 됐지만 먼저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이 후보를 향한 이 친문 지지층과 또 호남층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 같고요. 방금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 복권이라든지 혹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과 같은 독립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년 중 5년 한 5분의 1 정도밖에 복역을 하시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2년 징역형을 다 살고 또 이 복권은 되시긴 했지만 이 8억 원의 돈도 납부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형의 80%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논란이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민들께 이 사과의 의미, 사죄의 의미를 담은 첫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국민의힘의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혹시 들리시는 게 있나요? 뭐 청와대에서는 위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예. 만약에 정말 위중할 경우에 겪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번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예. 근데 사실 2년 전부터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모로 좀 이상하죠. 저희는 환영을 하고 진작부터 됐어야 될 사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이 시기였을까라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편찮으신 건 진작부터 편찮으셨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5대 범죄, 사면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의 빚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여성은 한명수 전 총리인데 이분, 즉 친문의 대목격인 이분을 사실상 복권을 시켜드림으로써 네. 사법권으로서의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해소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그에 대한 역풍이 불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짝 끼워 넣는 물타기 카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끼워 넣기 사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사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중요한 분이시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끼워 넣기 주인공이지 끼워 넣기 할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위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거는 예.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사실 이 사안의 중요한 것 중에서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죠. 사실 왜 이 시점이냐라고 보면 1년 전에도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네.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경선에서 진 것도 그 사면부터 발단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이상은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네, 야권 쪽 분위기도 좀 보면요. 보수층에서는 이 윤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악연이 환기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지지층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층 갈라치기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은혜 의원께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층의 대구 경북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수의 심장으로 여겨졌던 네. 곳이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총선 때도 입장을 내놓으셨죠. 예. 여당에 맞서서 제1야당이 힘을 합치고 또 그 부분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대구 경북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재명 후보도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영남 쪽의 표심에 소구하고자 하는 네. 이런 사면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대구 경북 분들은 이번 사면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이번 사면이 주는 의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한명수 전 총리는 이번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취지로 계속 억울함을 옆에서 거들었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면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사면 또한 통합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국민적 공감대를 거스르면서까지 내놓은 이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이면의 입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과연 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유영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의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향할 때 감사 인사를 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정치적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 위원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는 사실은 그 대국민 입장 표명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정보에 밝을 텐데 현재 뭐 만나본 상태는 아니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은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아마 2월 초 정도까지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입장이 나오는 것이 우선 쉽지가 않다. 그리고 2월 초에 만약에 이제 사조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으로 나갈 때 아마 감사 인사 정도 하는데 그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때 보면 총선 때 42일 전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략 42일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 2월 달에 아마 사저로 옮기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 12월 말에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것도 영향이 좀 그거는 있지 옥중서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받은 옥중서신 같은 걸 묶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약간의 공감대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김은혜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입장 표명 지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명을 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안 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사실 저희가 그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오랜 세월 여성의 몸으로 이게 수감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유불리를 저희가 따지는 입장을 미리 예견한다거나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동안 하셨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절대 어긋남이 없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 회복이 제일 먼저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 옥고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요. 정치적 셈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김경수 전 지사만 했을 경우에 뭐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만큼 김경수 지사 이제 측근이었다는 뜻이었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의원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가지고 끼워넣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어떻게 이석기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찌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서 복역 중이신데요. 특히나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복역 기간이 짧다는 점, 또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특활비 상납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스 관련된 어떤 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뇌물죄가 삼성전자로부터 뭐 여러 가지 소송비를 대납하는 의혹 등이 다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범죄와 정치적 범죄는 좀 구분해야 된다. 뭐 좀 약간 죄질이 좀 안 좋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만약 권성동 의원께서 만약 당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사면을 요구하신다면 대통령님께 사면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이제 각자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이제 성탄절, 그 연말연시 특사를 하면요. 사실 다음 해에 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아마도 3월 3일절, 뭐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거 지나면은 결국 대선 끝난 뒤에 이제 당선자가 나오고 있는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3.1절 때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했다 이러면요.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 도박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자기 그 측근은 챙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그거는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그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쉽게 사면 카드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런 정치적 상황 같은 걸 고려하면 저는 뭐 권성동 사무총장의 저런 분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이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됐고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뇌물이나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깬 거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아무래도 그 이석기 전 의원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죠. 네. 특히 이제 통진당,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된 당과는 지난 2010년, 2012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 시절에 이미 한 번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사면복권 형태도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세 번째 함께 그분에게 자유를 드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하는 건 각자의 진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임에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그렇고요. 저희는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강을 국민과 함께 건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취지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살라미 복권, 살라미 사면에는 분명히 이 의도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석기 전 의원의 이 가석방 나와서 한 멘트,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석방에 나오는 상황에서의 멘트. 원래 가석방은 좀 죄를 뉘우친다 이런 게 있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형기의 뭐 80% 이상을 채우면 일단 가석방 대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뭐 그다음에 뭐 전자발찌 같은 뭐 그런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석방 심사가 되는 건데 이석기 전 의원 나왔을 때 보니까 전혀 뉘우치고 있는 게 없고 마치 본인은 무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석방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이번 사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신감이 밀려왔죠.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독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내린 것은 정말 그는 촛불 시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특별 가석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짝맞추기죠 한마디로. 제3지대에서 나오는 이번 사면에 대한 비판, 민심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느낌이 오셨습니까? 네, 지금 뭐 법정의 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다음에 사면을 했으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2022년 우리가 지금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든 비극 속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 그리고 두 번이나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분이 지금 보수가 가장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봉합을 할지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예. 국민 통합의 기본이 되는 가장 전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제3지대와의 막판 연대 가능성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일단 심상정 의원님과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과한 촛불 정신에 위배된 사면이다, 과한 사면이다. 마찬가지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형기를 거의 완수하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8억을 납부 의무가 있고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복권까지 그리고 벌금 150만 원까지 면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엄중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약간 끼워 맞추기다, 짝 맞추기다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듭니다. 그만큼 두 분의 입장차가 매우 크고 넓기 때문에 예. 제3지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이 제3지대라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은 제3지대와의 통합 뭐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하.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심상정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출마 선언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내년 적어도 1월, 2월쯤에 본격적으로 여야의 그 어떤 그 대선 경쟁이 예. 치열해질 때쯤 그때쯤 아마 그 후보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뭐 그래서 이게 그 제3지대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이 끝난 다음에 아마 물밑에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럴 경우라도 뭐 둘 다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요. 예.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심상정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 이쪽 의견을 제가 안 들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이석기 전 의원에 판례도 대한 있었던 가석방은 것에 형 집행이 80% 이상 됐을 때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고요. 예. 어찌되었건 방금 뭐 여러 패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반성을 했는지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 여러 이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항상 이런 그 판결을 저희가 보면 진보 진영에서 물론 저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법부가 있는데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판결이 나온 건 판결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이면을 보면은요, 그분도 6,600페이지 책상에서 계속 서류를 보면서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판결을 뒤엎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사법부에서 아무리 감찰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화합이라고 하고 있는 건 지금 있는 3법 그리고 법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삼권 분립에서 시작된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판결을 상상의 영역, 역사의 법정으로는 안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덧붙이면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법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석기 씨나 아니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또 다른 가석방자들에게는 비판을 하시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으로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풀려난 사람들은 필요한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근데 가석방의 요건과 사면의 요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면을 할 때 뭐 사실은 그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사면은 진짜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가석방은 좀 다르다. 뉘우침 같은 것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